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연일 재미없는 장이 계속되는군요. 네, 그래도 뭐 재미없는 거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월요일마다 좀 심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방어는 하긴 했어. 다른 그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았죠 오늘. 네. 네, 뭐 삼성전자가 뭐 빠지더니 오늘 플러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종가는 제가 못 봤는데 하이닉스도 오늘 잘 버텨주면서 시총 상위주들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좋아서 그 심리적인 충격은 조금 덜한 하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뭐 코스피가 뭐 생각보다 장중에서는 많이 빠졌었는데 종가로는 마이너스 0.3%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오늘 뭐 그냥 별 재미가 없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아권 떨어진 걸 감안해 보면 괜찮았어요. 아시아권 많이 떨어진 거 아세요? 일본이 한 1% 떨어졌고요. 네. 대만이 0.6%, 홍콩이 0.7% 떨어지고 있고 상해가 1.9% 가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적지 않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한다면 뭐 잘 견딜만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권이 전역으로 떨어졌는데 뭐 인도는 조금 요즘 예외죠. 인도는 예외로 치고 그 외의 국가 중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원화 환율도 1,400원대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1,200원 테스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모양은 뭐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30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302.9원이요. 네. 네, 오늘 업종에서는 서비스업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냥 골고루 올랐던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도 1%대, 하나투어, 콘텐츠 중앙 뭐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롯데관광개발, 하이브가 2% 내외로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별로 네. 큰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운수창고 업종이 두 번째였는데 오늘은 LCC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티웨이가 8%, 진에어 5%, 제주항공 3%대 상승했고 뭐 아시아나는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예. 네, 섬유유복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요. FNF가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계 섹터가 그 다음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STX 엔진, 두산에너빌리티, 한온시스템, HST 엔진이 좀 마이너스가 났고요. 네.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장중에는 뭐 현대차랑 기아가 뭐 3% 넘게 빠지더니 종가로는 한 2%대 정도 하락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 뭐 만도, 현대위아, 화신, 현대모비스도 좀 하락해서 3%, 2% 정도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김방희 소장님이 하는 김방희 KBS 라디오 성공시대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브이로그 그거를 가면서 찍어봤어 재미삼아. 그래서 인터뷰를 잠깐 땄지. 그랬더니 우리 곽 지점장은 한국 최고의 트리거입니다. 그러는 거요. 그게 뭔 소리세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 최고의 트리거요? 트리거. 그게 뭐 무슨 말이죠? 그 뭔가를 딱 당겨가지고 딱 터지게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하면서 지난번에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매도 성향의 의견을 냈는데 그때부터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올라가는 트리거는 왜 못하지? 떨어지는 트리거는 잘 잡네. 떨어지는 참남 환장합니다. 진짜 올라가는 트리거를 잡아야죠. 말짱 꽝이야 이거는. 앞으로 잘 잡겠죠.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뭐 없나 그런 게? 최근에요? 그런 게 없었나? 뭐 있긴 있었죠. 근데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틀린 거에 몇 개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맞아가지고 의미 없어 보여. 그렇죠? 네. 네. 의미 있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항공 당국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중국 내 항공 운항 시장을 19년도에 88%까지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1월 6일까지는 일단 일평균 여객수를 2019년도에 70%까지 일단 회복을 먼저 하도록 그에 맞춰서 증편을 하고요. 1월 6일까지?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LCC는 많이 올랐군요. 네, 그리고 1월 31일까지는 88% 수준까지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이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빠르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뭐 리오프닝 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뭐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LCC들은 특히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우리 채널에 자주 나오셨던 이철 박사님은 중국의 상황들은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확진자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한 측면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걸 더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연 면역 그걸 뭐라 그러지? 자동 면역? 그걸 뭐라 그러죠? 자연 면역? 자연 면역 같은데요? 그 면역 생기는 거 있잖아요. 단체 면역 생기는 거. 집단 면역?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이제 한 분기 내외 정도의 시간이 남았겠구나. 그러면 그 정도 지나가면 사람들이 집단 면역에 대한 개념이 좀 생기면서 활동성이 조금 회복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빨리 근데 회복이 요즘은 될 코로나보다 그냥 감기가 더 아프다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두 번째 코로나 걸렸을 때는 별로 안 아팠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처음 걸린 사람 아프신 분이 있는데 감기 걸리신 분이 그렇게 아프다 그러네. 감기는 원래 아프잖아요. 몸살도 좀 앓고. 그렇죠. 다들 감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현대기아차에서 부사장이 로버트 후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주말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 IRA 법안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 그렇죠. 현대차가 지금 추진 중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굉장히 큰 엄포를 좀 놨습니다. 예. 근데 이미 뭐 건설 중인 거를 뺄 수도 없고 그냥 경고성 메시지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데 대한 좀 타격이 크다는 인식을 좀 시장이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냥 저거 시작되고 나서 판매 죽죽하던 게 그냥 훅 떨어져 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이 IRA 법안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신차는 7,500달러, 중고차인 4,000달러 지급을 하는데 현대차는 현재는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네.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조지아주 공장을 짓고 있는데 IRA 법안을 생각보다 좀 빨리 시행하면 네. 짓기 전까지는 못 받으니까 좀 딜레이를 해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지아주 완공 전까지는 좀 인센티브를 영업사원들한테 공격적으로 좀 제공을 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센티브도 최근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에 따른 이제 비용 부담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좀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IRA 법안 관련된 우려도 있지만 워낙 이 자동차 펀더멘탈이 지금 조금 우려가 되는 업황이기도 합니다. 신차 금리도 저번에 표로 한번 보여드렸지만 뭐 10%대 12%까지도 최고 금리가 있었죠. 중고차는 뭐 더 심하고요. 20% 가까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수요 둔화가 이제 주문 취소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재고도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금리가 이렇게 내년도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계속 주가 하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쉽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저도 이거 요즘에 봤었는데 전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14화까지 방영이 된 상태거든요. 시간이 무서워서. 근데 요약으로 봐도 됩니까? 한 요약으로 30분짜리 봐도 되죠. 뭐 3편 30분에 묶은 거? 그렇죠. 20분 그걸로 봐도 됩니다. 네. 네. 뭐 시청률이 14화는 24.9%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JTBC 드라마 역대 시청률 2위를 기록을 한 거고요. 네. 스카이캐슬이 23.8%인데 요거를 뛰어넘고 2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1위는 부부의 세계 28.4%. 이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재벌집 막내들도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부부의 세계는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1위가 뭐 지금보다 3.5%더 높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아닐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좀 봐야겠네요. 콘텐츠 투자를 하면 콘텐츠 좀 봐야 되겠네. 시간이 없어서. 봐야죠. 콘텐츠 투자가 시간도 참 없다니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흥행작인지 그 공개되기 전에 맞춰야지 이 미리 투자 결정을 해야지 기대 수익률이 지금 가장 높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알아보는 눈이 참 얻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오늘 콘텐츠 주들이 좀 많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서 챗 GPT라는 챗봇을 출시를 했는데요. 대단하죠. 네, 요즘 AI 업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설레 멤버로 참여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 투자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챗 GPT는 스스로 편지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네. 시나 소설도 써내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엔지니어가 풀기 힘든 코딩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런 거 쓰면은 답이 나와요. 여자친구 사귀는 법. 여자친구 사귀는 법. 이렇게 하면은 막 거기 알려줍니다. 저도 그런 걸 한번 쳐봤거든요. 쳐봤는데 저는 제가 예상했던 답안은 뭐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 빨리 사귀는 법 이렇게 치면 통계적으로 AI가 막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디에 뭐 내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곳을 가세요. 뭐 이런 통계에 기반한 이런 제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약간 문학적인 이런 표현들 뭐 내면의 뭐를 길러라 뭐 포용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내가 알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한 거 알아요? 제가 질문을 한 50개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부남이 말이야 여자친구 사귀는 법 이런 걸 쳤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왜냐하면 제 후배 빨리 소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뱉은 얘기인데 나는 그냥 한번 하고 설마 이걸 확 덥석 물들이야. 근데 왜 검색해 보셨어요, 각도희님은? 아니 남이 검색하는 거 봤지 나는 안 검색 안 해봤어요. 내가 설마 그런 짓을 왜 하겠어. 나 댕강댕강 다 잘려서 나와요. 아직 좀 저희는 아직 겁이 없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뭐 신뢰? 문제 없습니다. 신뢰? 아이고 참. 댓글 오늘 달리는 거 보세요. 신뢰? 아이고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게 신뢰로 될 문제인가 여러분. 그쵸? 특히 여성분들. 야 우리 나침판이 여자친구 사귀는 법을 찍었단 말이지. 아니 후배한테 알려주려고 제가 검색을 한 거죠 대신.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놀라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진보를 했죠. 과거보다 엄청나게 진보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10억 달러 투자도 받았고 그래서 이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빙이라는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의 검색 엔진도 대체할 정도로 영향력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온 게 GPT 3.5 요 버전인데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지금 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GPT-4를 공개를 하는데 이거는 1750억 개가 아니라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엄청나죠? 이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ESG가 아니야, 얘들은. AI 세대로 가면 전력 사용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공장, 뭐 철강 업체, 뭐 그다음에 또 전기 많이 쓰는 화학 업체 이런 데가 전기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하고 AI 센터가 전기를 제일 많이 쓰게 생겼어요. 저거 지금 돌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양한 숫자를 읽어내면서 돌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GPU가 1초에 몇 번 이상 연산을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CPU와 GPU의 조합이. 그럼 그 전기세 어떻게 할 건데? 저 데이터 센터 제가 보기엔 북극에다 지어야 돼요. 북극 그 얼음섬에다. 안 그럼 저 온도 낮추려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북극에다 심으면 또 얼음 다 녹을 걸? 그렇죠. 지금도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골 때려요.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그 전력 사용량은 또 어떻게 할 거냐. AI가 익숙해지면 그 전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좀 생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설비 그걸 뭐라 그러지 유틸리티 쪽 산업, 기간 산업 쪽으로 설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들이 의외로 올 수도 있다. 예. 발전소가 훨씬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 오픈 AI 요 회사가 기업 가치가 한 140억 달러, 한화로 한 18조 원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요즘 좀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았는데요. 11월 달 양극재 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네요. 일단 수출량은 전월 대비 14% 정도 늘었는데 가격은 2% 정도 전월 대비 떨어졌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주요 양극재 업체들의 4분기 합산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미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넘기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미달을 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전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동안 판가도 같이 올리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극대화하면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부터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극재 가격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그 실적이 아마 확인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11월부터 급락한 환율 영향도 좀 받는 것 같고 고객사들의 연말 재고 조정 영향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리튬 가격도 지금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니켈은 조금 뭐 반등 올라가는 것 같은데 리튬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영향도 당연히 전방 섹터한테 받겠죠. 근데 지금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지금 수요 둔화 우려가 좀 불거지기 시작을 한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부터는 당장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2009년부터 13년 동안 시행을 해오다가 이제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서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생깁니다. 굉장히 큰 뉴스죠. 중국에서 올해 몇 대가 전기차가 생산된지 아십니까? 몇 대 정도 600만 대가 넘어요. 600만 대. 그럼 600만 대 다 중국산 배터리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도에 600만 대가 안 넘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600만 대 팔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전기 그 배터리 업체들의 설비 증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CATL 정도는 마진을 지키는데 3위업체 CALB 같은 경우 마진이 지금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급 과잉인가요? 그렇지. 25년도에 있을 일이 지금 굉장히 빨라. 중국 업체가 만약에 보조금을 아직 모르죠. 보조할 수도 있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안 한다고 결정된 거 아니죠? 일단 발표했습니다. 안 한다고. 진짜? 내년부터 이제 종료된다고 이제 공식 발표는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은 중국산 남는 배터리가 해외로는 안 나올까? 벌써 그런 걱정을 해야 될 텐가요? 물론 양극재 업황이 24년도부터 이제 꺾인다라고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은 했지만 최소한 LFP는 밖으로 나올 겁니다. LFP 밖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저렴이 중국 전기차도 수출 전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전기차 시장 형성된 데가 없다. 중국만이 오직 형성되어 있는데 3분의 1 가격 되는 전기차가 절반 정도를 달린다. 테슬라보다 후진 소프트웨어를 달고 3분의 1 정도인데 전기세가 싸다. 전기료가 싸다. 과연 일반인의 선택은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프리미엄 섹터는 그대로 살아있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단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시장을 먹힌다. 이랬을 때 투자자들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최악의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테슬라 관련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항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렇다면 자, 긍정의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테슬라로 이제 기초자산으로 한 ELS도 상당히 많이 발행되더라고요. 그런 종목형 ELS는 이제 연 수익률을 30%까지 제시를 했었던 ELS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직 만기가 안 된 상품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이미 지금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반토막 가까이도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상관이 어떻게 되느냐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증시각도의 TV 거의 공식 의견이죠. 종목형 ELS는 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거의 동감이 되는 거죠. 저희는 경험상으로 그건 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